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 김재웅 함양군수 후보자 기자회견이 2018년 4월 3일 오후 3시부터 함양읍 기관단체 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각 언론사 기자들과 지지자 등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김 후보는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40여 년간 농업인의 삶을 살다 함양군의장, 함양농협조합장 등을 지냈다고 오늘 떼고 전기, 통신 등의 지중화 사업으로 명품 도시로 만들 것이며 인구 정책과 신설, 동서화합과 과야문화권 복원, 여성 친화 도시 도입, 축사 하우스 등 농민에게 친재생 에너지로 전기료 50% 이상 절감, 대형 유통회사를 설립, 군내버스 노선 대수술, 노인 문제 등의 공약을 내놓았다. 이어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농협 비리 사건과 관련된 점, 체육진흥 보관과 타 후보와의 강점은 무엇인지, 청렴도와 인사비리 문제, 인구정책은 정부에서 하는 것과 유사한데 보충 설명 요청, 전략공천이나 심사공천 시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어떠한 공천 결정이라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답변하고 기념 촬영을 하며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기자분들 네 분께서는 휴대폰을 진동이나 공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우 함양군수 예비후보의 출마 선언이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또 비가 오는 지금 백전 쪽에 가보면은 꽃이 많겠는데 그거 떨어질까 걱정은 됩니다만 또 요즘 사태 때문에 그 직원들이 비상이 걸리더라고요. 1년도 쉬지 못하고 또 그분들한테는 또 그러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또 기자회견에 또 참석해주신 언론인들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같이 자리해주신 여러분들께 모두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출마 기자 임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이크 좀 가까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함양의 아들, 농민의 아들, 더불어민주당 함양군수 예비후보 김재웅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함양읍 척히 말해서 가락의 후손으로 태어나 30여 년간 농민의 삶을 선택하여 살아왔습니다. 갱년인 회장을 역임하고 군의 발전과 농민의 뜻을 받들고자 함양군의회 이용과 의장, 농민의 농업 발전을 위해 함양 농협장을 역임하면서 의회 이용과 함양 농협장 개최 시에 다른 국민을 만나고 소통하면서 국민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가슴 깊이 애틋한 마음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따뜻한 마음을 알기에 국민을 섬기고 모시는 효행정을 펼쳐보고자 군수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5년 전 군수를 출마하였지만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부족함이 너무 많아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는 낙선 후 5년 동안 초심으로 돌아가 함양군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많은 국민을 만나고 대화를 하면서 진정
국민이 무엇을 바라고 원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화합과 소통, 정직과 신뢰라는 것을 알고 저 가슴 속에 깊이 간직해 왔습니다. 앞으로 국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국민이 군정의 중심이 되는 정책을 펼칠 것을 약속드리면서 민선 7기에 추진할 주요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전기, 통신 등 지중화 사업으로 명품 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도로 위에 난립되어 도시 미관을 제외하고 국민의 안정을 이해하는 강원 대선 선도를 집중하러 국민이 행복하고 쾌적한 고향으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환경조성을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간 저출산 대책으로 120조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출산율은 오히려 감소하였습니다. 그 대안으로 함양군의 저출산, 코로나와 대도시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한 지방 소멸이 현실에 대처하여 도시 균형을 회복을 위해 인구 정책관을 신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 가야문화 연구와 보건사업에 국정대표 과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함양의 가야문화 연구 개발과 보건 그리고 고질적인 영원한 갈등의 종식과 동서합을 위해 함양이 주도적으로 인근 남원시와 공동으로 가야 문화를 연구 보건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남녀가 동등하게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참여하게 하고 혜택과 분배를 조작함으로써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 친화도시 정책을 도입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먼저 농민에게 친환경 에너지 생산으로 전기료 50% 이하를 절감시키겠습니다. 그 대안으로 친환경 에너지 보급 정책 수립과 생산기지 육성으로 국민의 시한 소비 원가를 줄이고 함양군 재정 자립도를 높이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대행 유통회사를 설립하겠습니다. 농민은 질 좋은 농산물만 생산하고 판매는 군수가 책임지고 유통망을 구축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모두 이익되는 시스템을 수립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노선 배차 시스템 구축으로 국민의 불편함을 줄여드리고 편의 제공을 위하여 국내버스 노선을 대수술을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노인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외롭고 건강하지 못하고 소득이 없는 것입니다. 노인 단독 세대 가족의 증가, 노인 가로 문제, 경제적 부양 등 소득 보장 제도를 개선하여 노인 삶이 보다 건강하고 편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예로부터 함양은 햇볕이 많고 따뜻하여 인심이 순한 아름다운 고장, 충의 근본으로 자안동 우함양으로 칭하는 성비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함양은 지방자치 후 민선 6기 또한 5분의 민선 군수를 뽑아 분정을 받겠습니다. 그 결과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국민 모두가 애절한 마음이 가득 젖어 있을 겁니다. 또한 함양의 자존심과 품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5분 중 한 분은 농민, 세 분은 공무원, 또 다른 한 분은 사업가 출신입니다. 우리는 지방자치 후 민선 군수 시대를 경험하고 학습했습니다. 우리는 민선 시대의 경험과 교훈을 그를 삼아 국민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군정은 이제 농민 출신과 더불어 함양을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실현할 수 있는 사심 없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신뢰받는 이미지의 농민 출신에게 힘을 실어주는 용기와 선택만이 우리 함양이 편안하고 한 번 더 우뚝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 여기시고 더불어민주당 함양군수 후보
김정은을 믿어주시고 따뜻한 희망과 용기를 주신다면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객식과 권위는 내려놓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결과보다 가정을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방향, 기회는 분명하게, 가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캐치프레이스입니다. 함량을 이런 세상으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4월의 화창한 속에 서상백전의 벚꽃이 만개하였습니다. 가족과 함께 아름다운 벚꽃 향기에 취하는 좋은 시간과 추억에 함께 하시고 늘 가정에 행복과 편안함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분당 한 질문만 해주시고 중복되는 그런 질의가 있으시면 앞에 나왔던 그런 질의응답을 손을 들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감입니다. 명령기자입니다. 예. 방금 사회자님이 기자 한 분도 한 가지씩만 질문할 건데, 이거 누가 적은 겁니까? 네? 누가 적은 거예요? 아, 그러면 시간이 많이 제가 내가 볼 때 그렇게 뭐 많은 편이라고 적은 편 아닌데, 같은 값 시민은 오전에 예. 기자회견 했으면 참 좋았을 것을. 지금 그 기자님 오셨지만 오후 3시 오면 심사가 막아납니다, 기사. 네, 그거를 미리 잊지 못하고 그런 부분은 내가 좀 안타깝다 이야기하면서 공약 중에 보니까 문화, 예술, 특히 체육 부분에 공약이 누락되어 있는지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좀 말씀해 주시고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농협 조합장 당선 시 특히 26동 행정사건이 가장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도 재판 결정했습니다. 대부분에. 그 당시 행정사건을 알았었는지 당선하고 나서 몰랐었는지 알았으면 어떻게 이 부분을 갖다 정리하고 고위기사장님한테 인수를 받았는지 그 부분을 이걸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전 새누리당에 당으로 계시다가 지금 이제 민주당으로 당을 옮기셨습니다. 뭐 그 이유를 갖다가 말씀은 안 드려도 되겠지만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함량에 이런 후보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타 후보보다 강점이 있다면 무엇이 생각인지 어떤 부분이 강점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체육 문화 부분이 빠져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또 이건 주요 사업이라고 공약이라고 말씀드릴 때 또 공약은 제물에 제가 토론장에서도 우리 체육팀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또 우리 그 안 기자님 최윤희입니다. 그래서 그분 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영양의 사건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합장으로 소임을 다 못한 것 같아서 선우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이 사건은 지금 혼자서 2002년부터 즉 좀 전에 말씀하신 고영희 조합장 시절부터 진행되어 온 행정사건입니다. 본인은 2006년도에 비상근조합으로 부임하면서 경영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상임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그 정부 주식 투자로 탕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이 사건을 제가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였다면 이런 오해를 받지 않고 해명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조합원과 농민에게 미친 영향이 너무 크고 또 조합원의 자산을 부분에 날릴 수가 없어 백방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조합원과 농민에게 최소한의 피해가 될 거로 생각하고 최선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하고는 수습하는 과정에 단호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이 매우 후회스럽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생에
최고 후회스럽이 뭐냐고 물으시면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또 이 일로 큰 교훈을 얻었고 앞으로 군수가 되더라도 절대 이런 일은 없을 것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사실 또 보고 부분에서 인수인계에서도 이 부분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또 실제 아까 좀 전에 단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조사 내용에 보면은 정조합장도 이걸 알지 못하고 인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인사에 인해서 이 중단되면서 이 일이 밝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이렇게 됐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 부분이 좀 잘못됐다는 것은 제가 요 들어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당에 입당한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18대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사람이 먼저다. 이 슬로건이 저를 멜로시켰습니다. 사실 지금 보면 사물이 먼저고 사람이 뒤입니다. 이런 걸 많이 느끼면서 이 부분에 지금까지도 항상 책임을 살아왔고 또 그리고 함양군이 잘못된 군수 선거를 해가지고 8년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8년을 되찾으려면 힘 있는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같이 해야 이분을 찾겠다 싶어서 그 대안으로 민주당에 입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저에 대한 장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사실 안병명 우리 기자한테 이 소리 들은 것 같아요. 사실 저 사람이 너무 좀 순하다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근데 저는 조직을 많이 관리해봤습니다. 근데 그 조직이 제가 맡은 조직 하나도 너무보다 뒤진 조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일한 사람은 절대 이런 소리 한 적이 없습니다. 난 저보고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살인미소라고. 사람은 우리 교육도 스파르식이고 같은 식이 있는데 저는 스파르식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아까 조합 부분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들어갈 때 우리 앞에 조합장님은 조합에 정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잘하셨어요. 제가 들어갈 때 그 자산이 1,800여였습니다. 제가 이 사건 나고 나서 경영에 관여를 했습니다. 제가 난 5년 만에 3,800을 만났어요. 그 이유는 사람을 먼저 바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안 나왔나 싶은데 사람 가족자는 부분은 어느 누구보다 내가 장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형님, 다리 되는 거죠? 경남신문에서 이용 기자입니다. 어쨌든 함양구청 출마 기자회견을 축하드립니다. 예. 다름이 아니고 지금 출마 선언 중에서 지역 발전에 대한 프로젝트가 좀 빠진 것 같은데 두 가지 최대 프로젝트를 올려하고 싶다는 그런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제가 그 주요 정책은 여기 들어있습니다. 말이 안 들어서 지금 내용은 들어있는데 쉽게 말해서 큰 프로젝트가 있으면 두 가지 정도만 말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함양군에 문제가 있는 인사 비리나 청렴도 관련해서 내용이 좀 소홀한데 앞으로 대책이나 앞으로 계획이 또 좀 상시한 게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행유통에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함양 국민이 70%가 농사를 짓거나 농업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소득이 오르지 않으면 함양이 부자금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는 농민이 씨앗을 넣을 때부터 팔극정을 하고 있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질좋은 농산물 생산도 되지도 않고 또 생산하더라도 파는 걱정 때문에 씨앗 열 때부터 팔 때까지 걱정이 많다는 제가 알고 또 제가 그 후기대 회장할 때부터 유통에 관여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큰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도 그게 함양 국민 유통에 대한 뒷돌 되지 않나 싶어서 유통회사는 그냥 우리 작은 회사가 아니고 함양은 3대 장목 중에 각 전체를 다 취급하는 그런 그 유통회사를 대형으로 만들 그런 계획이고요.
인사비리하고 청년도 그건 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니는 이유는 저한테는 그 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가 그 조합 들어갈 때 저는 그 공약으로 공채를 준다고 이야기해서 그 이름에 바로 실천한 사람입니다. 그 제가 그 좀 말씀드리는 말하지만은 제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지금 우리 함양에 참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실에 우리 군수님도 정말 뭐 어려움이 처해 있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인상에는 100% 임하겠습니다. 임하고 또 저에 대한 장점이 그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은 뭐 아무 저한테 걱정 안 해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경남 도민을 높이기합니다. 예. 선거를 좀 물어보겠습니다. 인구 정책과를 신설하는 인구를 가지는데 보도자료를 여기 보면 인구 정책과를 신설하면서 이 내용들이 지금 그어진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 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외에 특별하게 좀 다른 사업이 가지고 계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여성 참여 법적인 보장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성들이 어떤 부분의 참여를 위해서 법적으로 어떤 법적으로 보장하실 건지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법률버스 노선을 대수술하시겠다 이렇게 받겠습니다. 현재 법률버스 노선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식으로 수술을 할 것인지 지금 현재 노선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밝혀주시고 마지막으로 경선에 끝까지 참여하실 것인지 참여 후에 그 이후의 일정은 어떻게 변경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서 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사실 제일 어려운 분이 인구 정책인 거 저도 압니다. 또 정부에서도 우리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 작은 돈 아닙니다. 120조를 투입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우리가 감소한 상태인데 저희들은 출산율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여기에 사실 노인 문제, 어린이부터 임신부터 출하해서 또 청년들 일자리까지 통틀어서 모든 기농기촌을 해서 이분을 인구에 관한 것은 컨트롤 타워가 인구 정책까지 해서 다 하게끔. 그래서 이 부분에 인구에 관한 부분은 거기에 문화예술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사회복지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가 거기에 다 소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는 인구 정책까지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여성 친화도시는 저희 군에는 그걸 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식으로 하고 있는 거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여성들의 지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또 그러나 말로만 높아지고 있지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섬시한 우리 어머님들이 또 남자들이 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적 노자들한테는 노인들 또 장애인 또 다문화 가정 이런 부분들은 남자들보다도 여성분들이 또 하는 게 안 낫겠나 싶고 또 지금 군에서도 우리 여러 가지 위원회나 정책들이 있는데 남녀 비율이 막 그렇게 저조합니다. 이 부분도 계속 이번 정부에서 5대 정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내부스 이 부분은 사실 지금까지 전체적인 노선을 한 번도 만들지도 않고 지금 기존에 있던 걸 가지고 또 한 번 요청하면은 새로 거기에 늘려가다 보니까 땜질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정착될 부분, 감착될 부분도 많이 있고 또 노선이 굴곡 노선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총체적으로 좀 부실하다 생각하고 대수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선 부분 우리 함양에서 좀 크게 하면서 경선에 성공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도 저는 4년 전에 깨끗하게 선거했습니다. 또 이번에도 제가 민주당 입당하면서 이 누구라도 경선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저는 경선에 깨끗하게 선곡을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주시가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국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은 어떤 상황인지 그걸 아시는 분들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도경계도 있습니다. 지금 인을 지나서 마천 가는 데는 버스가 지금 시외버스로 하고 있고 또 사실 대형버스가 안 들어가도 될 자리는 작은 버스, 그렇지 않으면 행복택시에 갈 자리에도 대형버스 들어갈 수 있고 또 그 마을을 거쳐서 가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앞에 노선 때문에 변경하지 못하고 그대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가야 될 거지를 단도로 팽팽 둘러서 시간적으로 서로 또 많이 소요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지금 대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들은 국민과 함께 더불어서 대책을 논의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왜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국민들이 요구해서 그렇다고 보지만 사실은 이게 처음에 노선 정해버리면 또 다시 그 부분을 못 가니까 그쪽에서 다시 들어가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 요구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한양 사람들이 생초 가서 서울 가는 버스를 탑니다. 생초에 우도 버스가 다닙니다. 네. 생초에서 서울 가는 버스 노선비가 더 쌉니다. 한 번에 주문하는 버스는. 그래서 불편한 점이 많아가지고 아마 건의를 몇 번 했는데도 그 사업 보수라든지 담당 회사가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도 서울 버스 타고 다니면서 불편함을 느끼고 또 국민들도 이야기는 많이 듣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인 아니더라도 우등 버스가 함양에도 하루에 한 2분 이상 이야기를 저한테 건의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회사와 상의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예. 경제입니다. 예. 조금 전에 예비후보께서는 4년 전에도 경선에 승복하고 이번에도 끝까지 가면서 경선에 승복하고 끝까지 완주를 하겠다. 일단 경선까지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엊그제 그 도지사 후보로 윤경수 후보가 또 국민주당 후보로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지금 변화가 조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함양 군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경선이 아닌 전략공천 쪽으로 조금 심사나 이런 쪽으로 해서 단일 후보를 내겠다라는 식으로 조금 방향이 지금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만약에 전략공천이 된다거나 심사를 통해서 특정 후보를 전략공천의 형식이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조금 전에 하고 상황이 달라지는데 그렇게 되면 혹시 무소속으로 탈당해서 우리 예비후보에서 만약에 공천이 안 되면 후보가 되지 않으면 그런 생각은 해보신 적이 없는지 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건지를 보고 싶습니다. 저는 함양 군수 민주당에서 전략공천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고 제가 어제도 당 회의가 있었는데 절대 없을 것으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우리가 면접에서 7일 면접이 있습니다. 여기 따라서 그런 이야기는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또 그러고 전략공천 부분은 사실 앞에 경선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후보자들 간에 서로 논의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도 해야 되지만 그렇게 당에 또 따라야 되겠죠. 그러나 또 어떤 분은 어떻게 말하면 저는 이걸 하든 저걸 하든 그렇게 개의치 않습니다.